네, 이슈 포인트입니다. 이 시간에 여전히 역시나 김윤재 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장님과 왜 웃으세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아, 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꽤 오랫동안 지금 여러 번 방송을 하는데도 입에 잘 안 붙네요. 언젠가는 또 좋아질 날이 있겠죠. 네. 자, 김윤재 소장님과 함께 와 있는 이유는 올 연말 12월 이전이 될 수도 있어. 이 부동산 PF라는 이게 큰 위기여서 부동산 시장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있고 실제로 소장님도 멀지 않았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와중에 정부에서 부동산 PF를 구원할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정책이고 그걸로 진짜 나아지는 거 맞아? 다음 주 정도에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네네. PF에 가장 문제가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 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도와줄 제1금융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 주선하는 정부, 금융당국 이 3자 간에 회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주로 이제 정부가 금융당국에서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해법을 찾는 회의를 했겠죠. 네네. 각자 입장을 들어보고 일단 저축은행이 가장 이제 그 브릿지론 그래서 토지담보대출이 많이 나갔는데 이게 사업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전망이 없고 굉장히 돈이 물려 있는 거죠. 물려 있으니까 회수가 안 된다는 아니, 돈이 물려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돈은 계속 비용이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돈이 전부 다 넣으면 고객들한테 넣어오는 거예요. 이자는 줘야 되죠. 이자는 줘야 되는데 수익은 발생하지 않아. 빨리 완성이 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수익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자는 나가는데 수익은 안 되면 결국은 회사를 망하잖아요. 그렇지. 그거 파산당해요. 거기에 입금한 그렇죠. 그거 약속을 했잖아요. 금리 얼마, 특판 금리 얼마 해서 계속 이자는 나가는데 부동산이 진행이 안 되면 그렇지. 망하는 거니까 빨리 이거를 그러면 일정 시점에서 좀 손해보고 팔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손실을 줄여야 되는데 그 부동산 담보 그쵸, 예. 제1금융권은 부동산 PF 문제에서 그나마 관리를 잘해서 왜냐면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았거든. 하지 않았기 때문에 PF에서 잠겨있는 돈이나 그리고 약간 위험성이 있는 데는 안 갔어요. 위험성이 있다는 건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었거든. 대신 리스크가 높고. 예,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그 고수익이 실현될 것처럼 느껴졌는데 시장이 갑자기 변화가 생기니까는 이게 스톱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은행들은 PF에 문제도 없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장을 주인이 바뀔 수 있는 투자하거나 빌려주거나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렇게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모아놓고 제1금융권은 은행하고 보험업계를 얘기해요. 네. 자금력도 충분하고 그래서 좀 이거를 사가라 아니면 대출을 좀 해줘라. 저축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 부동산 담보로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을 제1금융권이 좀 사줘라. 예, 대출을 추가로 하든지. 그럼 리스크를 나눠 가져라. 아니 근데 그 대신에 제1금융권 협조하는 제1금융권에서는 정부로서 금융당국이잖아요. 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게 이제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건 이제 발표를 들어봐야 되겠죠.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얘네가 갖고 있는 담보를 너네가 좀 갖고 가줘. 제1금융권에서 보면 어차피 부동산 PF 상황이 심각해져서 자연적으로 이게 뭔가 안 좋은 상황으로 되면 그거를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주체는 본인들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이 제1금융권이 망하게 되면 그것도 살 사람은 어쨌든 제1금융권이니까. 그렇죠. 내수서가 올 건데 정부가 부르니까 이제 온 거지만 그렇게 높은 가격에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가격이 결국 문제예요. 정부는 이 숨은 붙어 있으니까 조금 살려줘라 하는데 제1금융권 입장에서는 숨 끊어지고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왜 맞아요. 굳이 숨이 붙어 있는 걸 사지? 시장이 뻔하니까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뻔해. 사정도 뻔하고 비싸게는 안 살려고 그러겠죠. 네. 왜냐면 은행도 기업이잖아요. 이익을 극대화해야 돼. 주주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 리스크가 많은 그리고 거죠. 이게 수익이 될지 안 될지 은행 입장에서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끌어와서 산 달 그 다음에 이걸 자기가 또 주체가 돼서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PF의 완성을.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오히려 더 기대와 다르게 혹이 될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네. 굳이 난 필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애초부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던 게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그래서 네네. 무리하게 살 이유는 없는 거지. 투자자의 판단은 은행도 신중히 하겠지. 특히 은행은 더 따지고 가장 안전하게 생각한 다음에 뭐 이게 참가할지 아니면 우리가 대출을 할지 다시 우리가 그 소유권을 이주할지 이거는 은행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죠. 더 네. 현재 입장에서는 정부는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거 좀 사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같이 살자 뭐 이런 거겠지. 상생하자 그런 거고 제1금융권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사야 될 건데 지금 살 필요는 없겠다는 지금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PF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이 정부의 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 특별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우량 사업장은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살린다는 건 인정할 수 있겠지만 네네. 상당히 많은 부실 우려야 되는 사업장도 바그복귀를 우려해서 네네. 이걸 다 살리겠다고 하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살아날지도 의문이고 그러면 그 자금이 써야 될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딴 데 써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다른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정부로서도 이게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안 할 거야 아마 제 생각에는. 비난 여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은행끼리 1금융권, 2금융권이 잘 이렇게 협의가 돼서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워낙 돈의 문제고 네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조정을 해서 네네. 이렇게 갑자기 입장차를 듣는 것만 해도 더 금융당국에서 노력을 한 거지만 뾰족한 제2금융권의 입장에서 볼 땐 뾰족한 그런 시원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제2금융권에서 이게 그냥 손절매 해라. 그러면 일단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넘기고 환매권을 주겠다. 일정 기간을 정해서 다시 네가 살 수 있게. 그때 살 수 있는 가격은 자기가 넘겼던 가격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은 내가 이걸 포기를 하지만 내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내 걸로 가질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준다면 지금 당장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제2금융권 입장에서도 좀 희망은 있잖아요. 어차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연쇄적으로 파고오는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안 되던 사람이 계속 갖고 있으면 뭐하냐. 그치.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할 사람을 만나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 상황이 안 좋은 거는 어쨌든 들어갈 돈이 더 있는데 돈을 못 넣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 PF의 가장 문제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너무 공격적으로 한창 그 저금리에 모든 게 가격이 뛰고 할 때 뭘 하든지 이게 투자 쉽게 완판이 되고 시장에서 물건이 소진될 거라는 네네. 그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몇 년을 지난 다음에 이게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급변한 거니까 이게 지금 그당 계획 당시에 좋았던 어떤 그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 거죠. 근데 짓다 만 것들이 네, 있을 그래서 거예요. 이걸 버티면 또 좋은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버티고 싶은 거야. 자기 돈이 없으니까 정부 지원을 받아서. 공사가 좀 지연되더라고요. 예, 뭔가 버텨서 그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익은 줄어들지만 이렇게 파는 것보다는 손을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다고 판단했는데 이걸 돈을 무한정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금이 계속 지원되면 어떤 금융 비용을 충당해서 어떻든 이게 파산 상은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는 저축은행인데 한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한도에 다다른 그 사업장들 리스크가 너무 큰 손실이 너무 큰 것들은 이제 쓰러질 것들은 이제 쓰러지게 놔두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이 우리가 신문에서 세수가 많이 안 그친다 얘기를 하잖아요. 정부가 자금 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그 부족할 거예요. 네네. 네. 말하자면 선택과 집중이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러니까 우량 사업장을 구분해내는 것도 일일 거야. 그것도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량 사업장이 뭐 일단 우량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우량 사업장을 선정할 것인지 기준을 네. 만들어서 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전체 사업장 중에서 우량 사업장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십 뭐 50%다, 60%다, 40%다. 요것도
이제 그런 아웃라인은 기준은 정부가 정해야 되겠죠. 정말 수천억이 들어가면 살릴 수가 있어. 그렇게 막대한 돈을 벌면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효율성도 따져야 되고 고려할 게 많죠. 이걸로 그렇게 큰 뭐 전환점이 되지는 않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발표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보도된 아니, 내용으로 보면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보이시네요. 네, 다음 주에 그 만약에 대책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해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